어쨌든 자기 고객들을 상대로 다시 그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것들이죠. 나는 그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또는 그때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는 이런 증거의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공갈과 협박에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유롭게 하변 하지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상담수가 부쩍 늘고 있는 그 성매매나 아니면은 안마, 스웨디시업소 이런 데서 이제 고객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최근 들어 이런 상담이 많아요. 제가 최근에 뭐 스웨디시 안마나 뭐 안마 아니면 뭐 성매매 업소를 이용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때 여기 이용하셨죠? 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때 당신이 여기 이용했던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. 근데 우리 그때 있던 담당자 뭐 여성분이 미성년자였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성매매한 기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. 그래서 경찰이 곧 단속이 오는데 이거를 너가 지금 우리한테 한 300만 원 보내주면은 이거를 지워주겠다고 한다거나 너 이름은 빼주겠다.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라.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정말 배은망덕한 것들이죠. 어쨌든 자기 고객들을 상대로 다시 그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는 아주 저는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데, 이래서 이제 의뢰인님들 중에서는 300, 500,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대응책이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, 첫 번째 대응책은 그냥 그 사람들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만약 이미 단속이 떴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범죄자죠. 근데 그 사람들이 CCTV 누구는 지워주고 그렇게 선별을 할 권한이 있겠습니까? 시간이 있겠어요?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차단해버리셔도 큰일이 일어난 경우가 매우 드물더라. 제 생각에는 한 70% 정도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.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나머지 30%의 경우에 있는 경우인데, 진짜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가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때 당시에 CCTV가 진짜 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30%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이런 업주들한테 보내서 이제 협박한 사람들한테 보내서 이거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거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. 그 내용 증명에는 너가 우리 의뢰인에게 한 이런 말들은 사기이고 공갈이고 협박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라.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가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성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또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, 이런 당시에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가요.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나중에 사건화가 됐을 경우에는 나는 그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또는 그때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는 이런 증거의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당시 상대한테 사기 공갈 협박을 당해서 돈을 보낸 것이고, 또 그렇게 해서 나는 좀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거를 남길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, 이게 이제 변호사의 명의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공갈 협박을 중단하고 이런 증거를 남겨두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무원이거나 뭐 아니면은 공기업에 있어서 이제 이 사건화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직장에 알려지거나 내게 타격이 너무 큰 경우, 전과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걸로 수사 기록이 남기거나 아니면 사소한 전과만으로도 내가 타격이 너무 큰 경우. 그래서 3번은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안 된다. 이게 어쨌든 쟤네가 CCTV가 있으면은 내 주변에 알려지면 어떡하지? 내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?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, 이제 이런 경우에 협박과 공갈을 중단시키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공갈과 협박에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시고 일상 보내셔도 된다. 다만 내가 공직이나 공기업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 관련 이런 좀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요구되는 직업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거만으로도 알려지면은 크게 사회적 평판을 잃을 거가 너무 두려웠거나,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보낼 수 없을 정도거나,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의 사기와 공갈, 협박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, 당시에 내가 인식했던 사실관계,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아니면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증거 기록을 남겨두는 걸 원하신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.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. 저는 이게 참 배은망덕한 거라고 봐요. 뭐 성매매를 해도 어쨌든 간에 자신의 고객인데 그거를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협박을 한다? 이건 정말 좀 양아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, 아니 근데 이혼 사건에서 모텔 주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고객의 정보를 또 함부로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보관을 한다는 거죠. 이게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자기 고객을 이렇게 해서 또 역으로 협박한다? 이건 참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